그런데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예상 외로 엄청나게 유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꼬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4월 2일 토요일 개막전 첫날 키움과의 경기에서 결승타를 때려낸, 그리고 시범 경기 때도 매우 잘해준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할 선수, 박승욱 선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꾸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꾸님의 블로그는 상세 보기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승욱은 다시 찾아온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멀게만 느껴졌던 시즌 개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들 야구 재밌게 시청하고 계실런지요? 저도 계속 보고 있을 거고, 시범 경기 때 봄대라는 별명처럼 뜨거운 성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4월 3일자 키움과의 2연전을 끝마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1승 1패로 영상 때는 아직 괜찮은 모습이고요. 우리 롯데가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길 바라면서 박승욱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승욱 선수는 대구 상원고 시절부터 주로 유격수로 출장을 했고, 빠른 발과 3할이 넘는 타율, 그리고 준수한 볼삼비를 보여주면서 타자들의 5가지 툴, 그러니까 오툴이라고 하죠 보통. 오툴 중에 파워를 제외하면 모든 부문에서 좋은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신인 드래프트 3라, 되게 높은 순위예요. SK 와이번스에 지명받으며 프로에 입문하게 됩니다. 박진만 선수의 기록인데요. 당시 SK 와이번스에는 우리나라 유격수 중에 손에 꼽히는 박진만 선수가 유격수로 출장을 했으나 그 하향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를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구단에 적응을 하고 경험치를 쌓은 후 일찍 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복귀한 16 시즌부터 백업 유격수로 1군 로스터에 진입을 했어요. 당시에는 SK 주전 유격수가 용병 타자여서 백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17 시즌 용병 타자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유격수를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군 복무 이후에 16 시즌보다 저조한 타격을 보이면서 SK 내부에서 가장 낮은 WAR을 기록했습니다. 타율이 낮은 건 둘째 치더라도 3할이 채 되지 않는 출루율을 기록한 것이 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은 제가 조금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타격은 유격수에게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더라도 유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수비 부분에서 더욱더 나타났어요. 유격수로 출장하면서 443이닝 동안 실책을 11개를 기록을 하면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실책 11개지 443이닝 동안 11개면은 정말 좀 충격적이고, 그에 따라서 타구 처리율이 90% 밑으로 떨어졌고 병살 처리율은 36.1%를 기록하면서 유격수의 기록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최소 문규현 전 선수의 병살 처리율이 60%였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가 하면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에 17 시즌도 6월까지만 1군에 있고 18 시즌은 개막 후에 한 달 만에 2군으로 내려가서 19 시즌에 KT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KT는 당시에 만 35세였던 박경수 선수를 대신할 만한 차기 2루수 자원으로 박승욱 선수를 SK에서 영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루수였던 오승택 선수도 불안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백업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박승욱 선수 기록이 조금 굉장히 지금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수치인 WAA with ADJ가 양수보다 음수로 기록이 된 날들이 훨씬 많고요. WAR도 양수라고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승욱 선수는 KT 위주로 넘어와서도 쓰임새가 애매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1루수로 기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3할이 되지 않는 출루율을 기록을 했고, 2루수로 기용하기에는 수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또 자리를 잡지 못하고 KT 위즈에서는 내야 뎁스 강화 차원으로 우리 롯데자이언츠에서 신봉기 선수를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이때 신봉기 선수와 박시영 선수가 KT 위즈로 트레이드 되고 우리는 최건 선수와 2021 3라운드 지명권을 가지고 왔었어요. 작년에도 시즌 개막 한 달도 되지 않아서 8경기를 소화했는데 이루수 포지션에서 실책을 2개를 했습니다. 8경기에 실책 2개. 어쩔 수 없었겠죠. 당연히 강등 2군으로 강등 당했고요. 그렇게 1군에서 자리를 잃고 퓨처스에서도 저조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퓨처스에서도 출루율이 3할 5푼이 채 되지 않는 기록을 하고 볼삼비 역시 무너지게 되면서 오히려 볼넷 비율보다 삼진 비율이 훨씬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자 롯데자이언츠에서 KT 위즈는 다시 한번 1루와 2루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오윤석 선수를 KT 이강준 선수와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 투수가 많이 급했었고 오윤석 선수와 김준태 선수를 함께 KT 위즈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박승욱 선수는 완전히 자리를 잃고 방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롯데에서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올 겨울에 박승욱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롯데가 박승욱 선수에게 기대를 건 거는 키스톤 콤비 뎁스가 부족함에 따라서 뎁스 영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작가님들과 말씀 나눕기로는 박승욱 선수를 유격수로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꽃겨울 팀도. 지금 이루수 안치홍 선수의 백업 자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글쎄요, 딱히 내야 멀티로 활동해주고 있는 김민수 선수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들도 그렇고 이루수 뎁스, 그러니까 이루수 백업 자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학주 선수가 주전 유격수를 뛸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었고요. 그런데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예상 외로 엄청나게 유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학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당연히 유격수 자리에 배성근 선수 혹은 박승욱 선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박승욱 선수가 굉장히 시범 경기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활약을 해줌과 동시에 개막전 당일 4월 2일에도 결승타를 때려내는 모습까지 보였었죠. SK에서 한껏 기대받던 16년도만큼 성적을 비록 시범 경기지만 롯데에서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주자가 있을 때 집중력이 생긴 듯한 모습으로 타점 역시 시범 경기 내에 8타점을 기록하고요. 시범 경기 한정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승욱 선수가 올 때 그래도 타격감은 살아있는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걸까요? 시범 경기 시에 2루타도 2개, 3루타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기동력까지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대부분의 안타를 사직에서 기록하면서 홈에서의 적응력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1번 타자로 출전하는 것 치고는 볼삼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선구안에 개선점을 더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박승욱 선수가 예상 외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격수 경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 경기로 미뤄볼 때 시즌 초반에 1번 타자로 출장하게 될 것으로 보였고 4월 2일엔 1번 타자로 출장을 했고요. 그런데 부족한 볼삼비로 인해서 1번 타자보다는 이학주 선수와 함께 8번이나 9번 타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두 번째 날은 9번 타자로 출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박승욱 선수는 아직 풀시즌 게임을 치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시즌의 최다 타석이 244타석이에요. 적은 수치입니다. 분명히 타격은 사이클이 있고 부족한 타석 경험에 하얀 곡선을 그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에 맞춰서 서튼 감독님이 체력이나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관리에만 성공한다면 분명히 롯데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욱 선수가 KBO 프로야구에 온 지 1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리그에서 만개하지 못했던 모습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서만큼은 잘 적응해서 본인의 기량을 만개시킨다면 이학주 선수와 함께 롯데자이언츠의 유격수 포지션은 한동안은 정말 마음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박승욱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여태 박승욱 선수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박승욱 선수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전력 논외로 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막전 첫날 결승타도 때려냄과 동시에 이학주 선수의 빈자리를 엄청나게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점 박승욱 선수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차도의 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그런 시즌입니다. 그립습니다. 마차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박승욱 선수, 이학주 선수가 잘 해내주길 바라면서 이 구단이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뛸 선수들이 몇몇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승욱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욱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뛰어주신다면 지금처럼 지금도 잘하고 있으시겠죠? 지금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 그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정규 시즌 아프리카에서 야구 같이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롯데 야구가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과 용꾸님의 글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심각하구만. 이 기록이 너무 심각하구만. 하지만 잘 해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믿어봅시다. 시즌이 시작했으니까요.